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혁 대의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혁 대의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조혁 대의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국군 어느 수도병원에서 부대 일하고 소속입니까?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설기 대의.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 이설비 대의. 이설비 대의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혁 증인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또 12월 21일 또 조혁 증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혁 증인 지금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슬비 대의가 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자, 확인해 이슬비 대의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로 저게 왜 자. 휴가가 되죠? 네. 자,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그러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국군 정기휴가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도 이설비 대의가 오늘 조혁 증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가냐고. 자, 조혁 대의, 이설비 대의에게 오늘 수도 국군통합병원의 병원장께서 이설비 대의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은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슬비 대의, 그러면 저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혁 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가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옥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슬비 대의, 네. 본인은 사적으로 조혁 대의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설비 대의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효옥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자, 이설비 대의 네. 본인은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야옥 대위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정인이기 때문에 이설비 참고인께서 여기 바른대로 서주세요. 제 동기 자, 동기입니다. 다음은 그저 윤소아 동기일 의원이 뿐입니다. 간호장교이고 질의를 직접 하세요. 동기입니다. 예, 5분. 간호장교이고 동기일 5분 시간. 뿐입니다. 예, 재보충 신문질입니다. 자, 윤소아 의원. 출석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언론에 시간 노출되기 빼면서 때문에 조효옥 증인, 네. 네, 이거 끝나면 다시 갑니까? 어디로 가는? 미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0일 날 지금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지금 발령 났는데 저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네. 아니 발령을 지금 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그 방금 소식으로 다 나왔는데 당사자인 모르고 그럼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발령이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20일에 발령이 났어요. 조효옥 대위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 미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준 거기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3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었을 아니, 뿐입니다. 예,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 났다고. 네, 아직 좀 모르신다? 아직 발령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신다고 그랬죠. 비행기 표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언제로 끊었어요? 이번 달 말입니다. 이번 달 말에 예약을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끊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밝히면 아. 제가 또 복귀할 때 또 언론에 노출될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며칠 시간 말하지 말고 며칠?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30날 31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예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 20일 날 발령 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이제 그 발령이라는 부분은 교육 이후에
제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제가 물어보지도 교육이 않고 아직 한 달이 그리고 남았기 아직 통보도 때문에 예를 들면 다시 갔다 와서 연락을 해라 받지 이런 연락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추후에 연락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인지가 몰라요?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연락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정이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상만 자문위가 네, 강남보건소 조사에 나서가지고 자필로 썼어요. 자술서를 썼는데 대리 처방을 했을 때 피하 주사는 자신이 했고 그리고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했다. 그런데 신보라 대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혜옥 대의가 대통령의 이 혈관이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혜옥 대의한테. 그러면 정맥 주사는 바로 조혜옥 대의가 했고 김상만 그 자문이죠. 거기가 피하 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처방에 따른 주사 처치, 정맥 주사는 정맥 제가 주사를 했고, 주로 많이 놨다 이 말이죠. 김상만 자문이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는 알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쥐어주고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주치의가 주사제를 그냥 이 앞전 청문회 때. 그럼 그걸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때가 제3자가 언제인지 그럼 여쭤봐도 있나요? 거기 되겠습니까? 그때가 무슨 말이 있으면 제가 맞은 사람이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3자인데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4년 1월부터 근무하죠. 2014년 2월부터 1월부터 근무하죠.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임 받아갖고 그때 하잖아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안모 간호사 아시죠? 네, 근무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안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강남보건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대리 처방을 받아갑니다.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위가 막 헷갈려요. 그것을 관제인지 몰랐다. 뭐 영풍문에 가는 길. 근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서 안가에 갔을 때 같이 가서 치료. 없습니다. 안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 아니, 보가 뚫렸다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간사가 돼가지고. 아니요. 저 잠깐만요. 예. 그러면 2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2급 비밀이죠. 네, 대통령 건강에 대한 예. 부분은 비밀. 그 김상만 자문위가 체열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모르게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 손님으로 해가지고 그 체열할 때 누가 체열을 해요? 의사가 체열합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아니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체열을 일하지 의사가 하는 거 않았던 아니죠? 때입니다. 간호사가 하죠. 간호장교가 하겠죠. 거기 의사도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체열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체열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묻는 2013년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특히 우병우 증인, 조혜옥 증인 오늘 청문회에 자, 박범계 의원 신문 하시고 가세요.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 시작합시다. 꼭 제가 하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 하고 가세요. 발언이 안 들어갔어요. 자, 박봉계 의원 신문 하시고. 네. 박범계입니다. 조혜옥 대의. 네, 네, 오늘 처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서 처벌을 받으려고 자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으로서 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범인이에요. 범인. 무슨 범인을 말씀하신지 의무동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실을 어떻게 오래된 기억이라고 그걸 구분을 못해요. 2년 전 기록이고 의무동은 2년 전? 그날이 네, 어떤 맞습니다. 날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의무동은 대통령 관저 지하에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바로 코 밑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이고, 의무실은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00~500m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 못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혜옥 대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답변 다음에 조사를 받을 드리겠습니까? 겁니다. 됐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정리차 질문이 문답이 잘 어렵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방해한 건 틀림이 없고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의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 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 있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 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색을 합니다. 상황실을, 해경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날 보세요. 예.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5월 12일. 아닙니다. 5월 12일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선근무합니다. 예. 5월 첫째 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극보수이긴 하나 꼴 사나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할 겁니다. 남재준 오늘 원장에 제가 대해서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알짜회는 예. 지난 촛불 수차례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촛불 집회에서도 이렇게 대잡으로 붙었습니다. 이 알짜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의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범계라는 별칭까지 얻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오지 않던 문자가 수백 통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참모총장을 장악하고 수방사를 장악하고 기무사를 장악해서 수도주의의 군병력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 합니다. 심지어 기무사가 뒤를 안 받쳐주면 오늘 방사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방사청이 도둑질을 못하기 때문에 기무사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제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해도 한참 망한 겁니다. 왜 사조직이 문제냐? 알짜 왜 사조직이 문제냐? 야전군 사령군 1군, 2군, 3군 사령관들이 37기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양반 이모영 38기입니다. 뒷기수가 앞기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례적으로 인사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입니다. 예, 인사 검증했습니다. 저는. 맞죠? 예, 저는 거기에 인사 대해서 검증했을 뿐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수와 서열과 전시작전 통제권에 의해서 혹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 한국군 부사령관은 야전군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지휘입니다. 37기 야전군을 38기 후배 기수가 지휘하게끔 인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알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는 저 국방부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인사 검증을 했을 뿐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 이전 관련해서 짧은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자, 본 의원과 질의를 나눴던 오전의 속기록입니다. 안민석 의원 이렇게 묻습니다. 귀국 후에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있나요? 조희옥 증인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통화한 적도 없나요? 조희옥 대위 없습니다. 이게 오전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슬비 대위를 동행하기 위해서 군병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위정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조대희가 했던 진술의 신뢰가 크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일날 대통령에게 주사를 안 맞았다? 안 놓았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거를 몰랐다. 하루 종일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조대희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대희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장재원 의원, 예, 의사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법령을 봤어요. 군 법령을.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조건은 1번 병력범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 2번 공무에 관하여 국회의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소환되었을 때, 3번 투표에 참가할 때, 4번 승진 전직에 응시할 때, 5번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번 건강진단을 할 때, 7번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할 때, 8번 올림픽 정부체전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고통차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슬비 대위는 공가라는 부분은 만약에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공가를 줬다 그러면 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국군 수도병원을 고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요거 분명히 따져가지고 만약에 저 군인이 대위가 공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인 조치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 병원에서 인사사에게 동행 허가를 받았죠? 아까 동행 허가 제가 받았다. 받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받은 사항이 아니고 예. 조대위가 저를 같이 국회에 들어오는 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제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위가 그 결론은 결과를- 이슬비 참고인. 네. 조대위가 그러니까 이슬비 대위를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같이 올 수 있는 조치를 부대에 요청한 사실이네, 그죠? 저희 부대가 아니고 조여욱 대위가 국방부 그러니까 그죠? 국방부 측에서 국회 출입 절차에 그러니까 대한 국방부에 얘기를 나누면서 요청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요청했습니다. 국군 수도 통합병 인사사에서 인사계가 한마디로 이슬비 지금 참고인을 국회 청문회장에 조혁 증인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사령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자, 그 내용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허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사령부의 직함 누구십니까? 자, 조혁 대의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세요.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제가 관계없습니다. 적어서 내는 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 이설비 대의, 그거는 네. 국가기밀사항 아닙니다. 즉각 대답하세요. 인사사령부에 있는 천권주 중령님입니다. 인사사령부의 천권주 중령님. 선건주, 권주 중령님. 예, 천건주 중령. 네네. 인사사령부에 이슬비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국외교육장교한테 요청했습니다. 국외교육장교입니다. 이름은 제가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름을 질문을 이쪽에서 하도록 밝히는 거는 하겠습니다. 옳지 다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분명히 김경진 의원님께 의원, 공개를 질문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하십시오.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자, 장경희 의원 계속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가가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휴가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제 개인 휴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 고려해 질문하여 보겠다고 주십시오. 했습니다. 안 돼. 봐봐. 좀 마이크 좀더 드려. 어떻게 동행이야 이게? 소환인데. 적어주면 된 거야. 예. 그 인사사령부의 국외교육 담당 장교랍니다. 그렇게 기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승일 증인. 지금 왜 10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죠? 10월 25일, 네, 맞습니다. 25일 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전화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올지 모르니 이것저것 컴퓨터랑 사무실 치워라 이런 자, 전화 이슬비 있다고 알고 참고 있죠. 자리로 가세요. 이런저런 컴퓨터 사무실에 치워라 그런 거는 제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10월 25일 날 전화해서 10월 26일 날 그 다음 날 지금 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 부분은 증인은 정확히 모르는 일이다. 저한테 준 정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병우 증인. 예.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모르죠. 예. 민정수석 며칠까지 하셨죠, 증인? 10월 30날, 1월 날까지 한 것. 10월 30일 날. 예. 그때 당시에 증인이 민정수석이었던 것은 맞네요. 예. 10월 25일 날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근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른다.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최순실 모르고 예. 어쨌든 제가 이 기흥 시시 저희 방에서 직원들은 최순실 씨가 증인 장모 골프장에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순실은 독일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내일 나올 것을 훤히 알고 한국에 전화해서 컴퓨터 부셔라, 하드디스크 망치로 부셔버려라, 그래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시를 원격으로 내리고 있고, 근데 증인은 최순실도 모르고 그 검찰 정보는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고.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지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동구 씨 조사받은 내용 다음날 김필승 씨한테 그대로 토스가 되거든요. 정동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을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안종범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우병우적인 답변 자세 태도 그렇게 계속 불량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 네? 지금 실제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뒤로 모른다고 뻗쳐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에?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게 그게 답변 자세예요? 정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아니, 계속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내에, 대한민국 검찰 내에 최순실의 수족들이 그렇게 쫙 깔려 있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정인, 예. 2016년 10월 20일 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월 20일 날, 이날 중요한 날입니다. 예. 예, 실수비 말씀하신 거예요? 대수비 말씀하신 거예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임석한. 예, 대통령. 예. 예. 그때 하여간 그 무대 기억하시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날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두 재단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렇죠? 예. 미러재단, 예. K스포츠재단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문화융성창조경제위에서 기업인들과 논의해가지고 예. 해외 개척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두 재단인데 여기에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성 논란을 하고 있고 이리 되면 기업 순수 참여 의지가 식을 거다. 이런 의혹 확산 논란 계속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사실상 중단하라고 대통령이 국민에다가 선전포고 비슷하게 엄포를 놓은 건데 예. 기억하시죠? 그날 예, 대수비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예. 예. 이 20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적 있냐고요, 민정수석한테. 저희한테요.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회의는 했고 아니, 예.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 참석하지 않은 수석끼리. 관련 수석 회의에서 이런 의견으로 건의를 드린 겁니까, 대통령한테? 하여간 검토 회의에 제가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토회의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수석들이.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민정수석입니까, 홍보수석입니까? 제가 저는 뭐 그냥 그 가서 의견을 냈었고요. 정확히 참석은 지금 법률 의견은 냈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인지 검토는 해봤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 뭐 그 두 재단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의견은 낸 거죠. 아니 그 재단의 실체를 알고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제 말씀 자료를 쓰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 한번 같이 봐줬습니다. 예. 그런데요, 정호성 씨 휴대전화에서 소위 하명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2종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 정호성 휴대전화가 이 양반이 이걸 제대로 못 지웠는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 문건이 찍혀 있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면 이런 문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지시사항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 지시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아니 민정수석이 일급 비서관이 청와대 뭡니까 부속 비서관한테 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대통령한테 보고서 아닙니까? 법률 검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재단 예. 설립 과정과 대기업 모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재단에 자금 유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슨 건의를 하냐?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응해야 이게 나와요. 자, 민정수석실에서 예. 이런 문건 작성한 적 없습니까?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응 문건이나 뭐 증거인멸 문건이나 그런 네. 거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일체 본 적 없다. 대응 문건 뭐 어떻게 대응해서 부인해라 자백해라 그런 건 저희가 할 수가 아니 없는 일입니다. 하명 보고서에 왜 대통령이 이거 좀 검토해서 올리라고 부속실장한테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면은 청와대에서는 법률 담당 또 이런 사건 담당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자백해라 부인해라 뭐 증거 없애라 이런 거는 아니 그 상상을 내용이 못할 일입니다. 나오니까 그 문건 안에 제가 그 이거는 문건을 못 검찰에서 봐서 압수돼 그런데요. 있어요 지금 이게 예, 이 예. 자료가. 문건 못 봐서 그런데 예, 예. 그런 문건을 저희가 작성할 수는 없죠.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이 문건의 내용대로 대통령은 20일 날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에서 두 재단은 선의의 재단이고 순수한 기부의 뜻이고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이제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또 호도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자문하고 조언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우병우. 아니, 지금 아까 저 읽어주신 그 문건 뭐 자백해라 부인해라 이런 문건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김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예, 하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 신문.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혁 증인. 증인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봤을 것이고 네. 증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도 보고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안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 흔적들이 나타나 있고 그게 멍해 형태든지 주사 바늘 자국 형태든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본 모든 의료 관계자들이 어떠한 처치 시술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의무실장도 신보라 대위도 조혁 대위도 그리고 자문이든 주치든 어느 누구도 시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의무실에서 대통령님 얼굴에 미용적인 처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자,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의무실 다음에 근무하고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증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돼도 어떤 의무실장, 어떤 간호장교도 모를 수 있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뭐 의료처치나 어떤 분이 다녀왔다고 얘기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저희도 알 수가 국민들은 없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장이든지 간호장교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증인, 거짓은 없습니다. 증인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증인만이 아니라 신보라 증인이든지 의무실장이든지 누군가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그렇게 보여요.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눈을 뜨고 어떻게 대통령 얼굴에 그렸던 멍자국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장교로서 할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떤 청와대에 있는 간호장교가 대통령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못 봤다고 한다면 그만둬야죠. 동의합니까? 저는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의무실장도 못 봤다 그러고 다른 간호장교도 못 봤다 그러면은 그런 청와대 의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님 미용 시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무실에 전폐 목적이 그게 만약에 미용 시술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 먹자국이. 그 먹자국이 미용 시술 자국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맞은 거면 어떡할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안 봤습니까? 멍자국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멍자국입니까 그게?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라 저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예. 검찰 때도 유능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예. 그에 대해서는 후배 검사의 입장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가 민정수석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네.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가 민정수석이 직위보다는 굉장히 큰 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이 지켜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서 뭔가 아무런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임기가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그 시점조차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한다면 이 다음 청와대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더 잘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뭐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혜원 의원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죠.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마무리할 필요가 이슬비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이슬비 참고인? 예,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습니다. 아직 나오기 전에는 시간 카운트 하지 마세요. 휴가증 보여주십시오. 휴가증. 간부가 모든 휴가증을 들고서 휴가를 현역 군인은 반드시 휴가 중에 휴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금 군법 위반인 거 아시죠? 좀 이따가 내시고, 그 다음에 조욕 우리 증인은 며칠 날 몇 시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까? 이출 청문회를 위해서? 18일 날 17시 35분경에 출석 의사를 도착했습니다. 윗선에게 보고 언제 했습니까? 출석 의사는 3차 청문회 때 밝혔습니다. 이미 보고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슬비 증인 혹시 증인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참고인. 휴가 신청 며칠 날 했습니까? 휴가 신청은 저번 달에 했습니다. 며칠일 날 했냐고요? 11월 달에 휴가를 신청했다고요? 네, 그 전달에 그 관련된 서류를 내주십시오. 휴가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령, 네, 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휴가 신청한 그 서류를 달라고요. 며칠 날 했는지가 나오는 걸로. 네. 예, 그거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여욱, 이슬비, 지금 이슬비 참고인이 보니까 계속 앉아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말맞추기 같은데요. 조여욱 증인과 이슬비 참고인의 핸드폰 단말기를 지금 저희한테 좀 달라고 좀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맞추기 하고 있는 증거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건 좀 이따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제 발인이 끝나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 조민기 씨가 이미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슬비 대비가 동행을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동행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청문회 전입니다. 아니 날짜를 물어보면 청문회 전에 했겠지. 그럼 청문회 하고 나서 했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충 며칠인지 기억해 보세요. 청문회 전 한 3, 4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슬비 대위하고 같은 장소에 근무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슬비 대위랑 임관 후에 같은 곳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예, 이영준 수고했습니다. 저 위원장님 이슬비 꼭 드리고 싶은 참고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조혁 증인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우리 위원회에게 이렇게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제출하고 며칠 뒤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확인만 하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조혁 증인 네. 꼭 드리고 마지막 싶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꼭 증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곳에 함께 나와 있는 제 동기는 저를 걱정해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고 지금 동기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타기관에 오고 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곳에 출석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자,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제가 국회에 출석에 관한 부분은 자, 국외 교육장교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조혁 증인도 자 분명히 핸드폰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오후에 자 다시 국회 말씀드렸습니다. 경호관에게 좀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깊은 질의로 청문회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협조해주신 정인 참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차 청문회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했지만 솔직히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출두 이후 46일 만에 등장한 우병우 증인과 해외 연수 중에도 귀국한 조혁 증인의 답변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다가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지만은 안타깝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 모른다는 변명과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책임의 피로 일관하였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들의 반성업성을 정확히 아셨고 또 불성실한 답변과 그 태도를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과 성과가 위협한 부분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혁 증인의 출국 정지를 본 위원회가 판단 결정해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혁 증인 공가 처리 가능성 누구로부터 국방부에 정확하게 들었는지 마지막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공가 처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휴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다음 우병우 증인. 제 의사였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이 늦은 시간까지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민정수석의 임무는 대통령이 국가 통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두는 부릅뜨고 돕는 것이 임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하는 그런 무리들과 부익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한 책임 우병우 증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 한번 표해 보십시오. 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6일 월요일 현장 조사를 포함한 향후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된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안타까움과 또 부족함이 있지만 정해진 오늘 청문회 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자문이죠? 거기가 피하 주사를 주로 했습니까? 처방에 따른 주사 처치, 정맥 주사는 정맥 제가 주사를 했고, 주로 많이 났다 이 말이죠? 김상만 자문이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는 알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쥐어주고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주치의가. 주사제를 그냥 이 앞전 저 청문회 때. 그럼 그걸 누가 대통령 스스로 꽂아요? 그때가 제3자가 언제인지 그럼 있나요? 여쭤봐도 거기 되겠습니까? 그때가 무슨 말이 있으면 제가 맞은 사람이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도대체. 그러면 간호장교 아니면 제3자인데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14년 1월부터 근무하죠. 2014년 2월부터 1월부터 근무하죠.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부임 받아갖고 그때 하잖아요. 네, 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안모 저 간호사 아시죠? 네, 근무했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안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강남 보건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비리 처방을 받아갑니다. 혹여 간호장교니까 안가를 가지고 김상만 자문의가 막 헷갈려요. 그것을 관제인지 몰랐다. 뭐 영풍문에 가는 길. 근데 안가는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밖에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서 안가에 갔을 때 같이 가서 치료. 없습니다. 안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 아니, 보가 풀렸다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간사가 돼가지고. 아니요. 저 잠깐만요. 예. 그러면 2급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 서민들 피하고는 틀리니까 대통령 피는 2급 비밀이죠. 네, 대통령 건강에 대한 예. 부분은 비밀. 그 김상만 자문의가 체열을 합니다. 2급 비밀을. 그것도 모르게 청와대 아무도 모르게 경호실도 모르게 보안 손님으로 해가지고 그 체열할 때 누가 체열을 해요? 의사가 체열합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아니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체열을 일하지 의사가 하는 거 않았던 아니죠? 때입니다. 간호사가 하죠. 간호장교가 하겠죠. 거기 의사도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체열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체열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묻는 2013년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특히 우병우 증인, 조혜옥 증인 오늘 청문회에 자, 박범계 의원 신문 하시고 하세요.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 시작합시다. 꼭 제가 하기 전에 해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 하고 갔어요. 발언이 안 들어갔어요. 자, 박범계 의원 신문 하시고. 네. 박범계입니다. 조혜옥 대의. 네. 네, 오늘 처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서 처벌을 받으려고 자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으로서 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본인이 것인지 범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범인. 무슨 범인을 말씀하신지 의무동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실을 어떻게 오래된 기억이라고 그걸 구분을 못해요.
2년 전 기억이고 의무동은 2년 전? 그날이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날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의무동은 대통령 관저 지하에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바로 코 밑에 있는 대통령 전용 공간이고 의무실은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00~500m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 못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조혜옥 대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세요. 답변 드리면 다음에 조사를 되겠습니까? 받을 겁니다. 됐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정리차 질문이 문답이 잘 어렵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방해한 건 틀림이 없고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더 붙이면 대통령은 당일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특공대 투입 지시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특공대 투입 지시를 했다면 10시 37분에 NSC 상황반장이 해경 상황실장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달한 내용이 특공대가 아닙니다. 특공대의 특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김영한 고 민정수석의 어머니는 민정수석을 할 당시 건강했다. 잘못이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김영한 수석은 사석에서 정윤의 문건 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 김영한과 친분관계에 있고 그로부터 죽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 격려 문자. 참으로 이것은 같은 법조인이 있고 같은 민정비서관을 했고 저는 판사, 우병우 증인은 검사. 저는 잠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총애를 가지고 나라를 절단낸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6월 5일 날 압색을 합니다. 상황실을, 해경 서버를요. 아까 진술 중에 한 달 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날 보세요. 예. 5월 초입니다. 첫째 주. 5월 12일. 아닙니다. 5월 12일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선근무합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렸습니다. 갑자기. 댓글 사건 수사, 서울시 간첩단 사건 수사 이것을 핑계로 댔지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극보수이긴 하나 꼴 사나운 건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국정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최순실 비선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추명호가 여기 있는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인정 못할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알짜회는 지난 촛불 수차례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촛불 집회에서도 이렇게 대잡으로 붙었습니다. 이 알자회를 제가 고발하니까 세상에 전국의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이 제가 소위 박분계라는 별칭까지 얻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그런데 어떻게 공가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옥 대위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여옥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슬비 대의. 네. 본인은 사적으로 조혁 대의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설비 대의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효옥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자, 이설비 대의. 네. 본인은 동기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여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일로 이렇게 오는데 변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야옥 대의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정인이기 때문에 이설비 참고인께서 여기 바른대로 서주세요. 제 동기입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이 간호장교이고 질의를 직접 동기입니다. 하세요. 예, 5분. 간호장교이고 동기일 뿐입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어디 소속이고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 조효옥 대의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효옥 대의랑 오늘 동행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조효옥 대의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국군 어느 수도병원에서 부대 일하고 소속입니까? 있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설기 대의.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 이설비 대의. 이설비 대의는 12월 19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효옥 정인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또 12월 21일 또 조효옥 정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효옥 정인 지금 이설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설비 대의가 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자, 확인해 이설비 대의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가로 저게 왜 자. 공가가 되죠? 네. 자,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그러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국군 정기휴가 차.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도 이설비 대위가 오늘 조효옥 정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가냐고. 자, 조혁 대위, 이설비 대위에게 오늘 수도 국군통합병원에 병원장께서 이설비 대위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 수도병원은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슬비 대위, 그러면 저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혁 대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 재보충 신문질입니다. 자, 윤소아 의원. 출석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노출되기 빼면서 때문에. 조혁 증인. 네. 네. 이거 끝나면 다시 갑니까? 어디로 가는? 미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20일 날 지금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지금 발령 났는데? 저는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네. 아니, 발령을 지금 냈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그 방금 소식으로 다 나왔는데, 당사자인 모르고 그럼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발령이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20일에 발령이 났어요. 조효혁 대위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 미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래는 휴가였는데, 개인적 휴가였는데, 공가 처리를 해준 거기 중환자실의 동기?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3명이 만나서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저녁 식사하고.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었을 아니, 뿐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 났다고. 네, 아직 좀 모르신다? 아직 발령 담당자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신다고 그랬죠. 비행기 표 끊었어요? 예약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언제로 끊었어요? 이번 달 말입니다. 아, 이번 달 말에 예약을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끊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밝히면 아. 제가 또 복귀할 때 또 언론에 노출될 것이 염려됩니다. 그러면 며칠 시간 말하지 말고 며칠?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30날 31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예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 20일 날 발령 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시려고 그랬네요? 이제 그 발령이라는 부분은 교육 이후에 제 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제가 물어보지도 교육이 않고 아직 한 그리고 달이 남았기 아직 통보도 때문에 예를 들면 다시 갔다 와서 연락을 해라 받지 이런 연락도 않았습니다. 지금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추후에 연락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이유인지가 몰라요?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귀하기 전에 연락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정이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상만 자문위가 네. 강남보건소 조사에 나서가지고 자필로 썼어요. 자술서를 썼는데 대리 처방을 했을 때 피하 주사는 자신이 했고 그리고 정맥 주사는 간호장교가 했다. 그런데 신보라 대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효혁 대위가
대통령의 이 혈관이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조혜옥 대의한테. 그러면 정맥 주사는 바로 조혜옥 대의가 했고